I got the cash in the bag. 일본 오사카. 일본에서 도쿄 다음으로 규모가 큰 도시로 일본 관광산업의 중심지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역시 많이 찾는 인기 여행지로 음식, 패션, 오락 등 일본 문화를 느끼고 즐기려는 사람들이 많이 찾는 곳입니다. 사키 콘도. 그녀는 효고현 히메지시에서 태어났습니다. 사키 콘도는 효고현의 전원 도시 산다시에 있는 한 공장에서 사무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2018년의 어느 날, 사키 콘도는 시계를 봅니다. 어느덧 퇴근 시간이 되었습니다. 사키 콘도는 동료들과 인사를 나누고 사무실을 나옵니다. 퇴근한 그녀의 발걸음은 집이 아닌 JR 기차역으로 향합니다. 오사카에 도착한 그녀는 의문의 남성을 만나 어디론가 걸어갑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녀는 어둠 속으로 사라집니다. 2018년 2월 17일 토요일, 효고현 경찰서에 전화벨이 울립니다. 한 중년 여성이 자기 딸 사키 콘도가 이틀이 지나도록 연락이 되지 않는다며 경찰에 신고합니다. 딸 사키 콘도는 지금까지 말없이 회사를 빠진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제는 아무 말도 없이 회사를 나오지 않았습니다. 사키 콘도의 상사는 사키 콘도와 연락이 되지 않자 그녀의 엄마에게 전화해 무슨 일이 있는 건 아닌지 묻습니다. 회사 기숙사에서 지내고 있는 사키 콘도는 효고엔에 살고 있는 엄마에게 거의 매일같이 연락해 서로 안부를 주고받습니다. 어제는 딸에게 연락이 없어 안 그래도 무슨 일이 있는 건 아닌지 걱정하고 있던 차에 딸 직장 상사로부터 딸이 회사에 출근하지 않았다는 연락을 받으니 엄마는 더 걱정이 됐습니다. 이대로 가만히 앉아 딸 사키 콘도의 연락을 기다리고 있을 수 없었습니다. 엄마는 바로 경찰에 신고합니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본격 수사에 착수합니다. 사키 콘도, 당시 나이 27세, 효고현 산다시에 있는 한 부품 제조 공장에 다니고 있습니다. 그녀는 엄마, 동생, 할아버지와 함께 살았습니다. 사키 콘도의 아빠는 철강업에 종사했는데 태국 주재원으로 나가 있어 가족이 다 같이 한자리에 모일 기회가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사키 콘도의 가족은 매년 가족 여행을 갔습니다. 그들은 아빠를 보기 위해 아빠가 있는 태국으로 자주 여행을 갔죠. 태국을 여행하면서 사키 콘도는 해외에 대한 동경심이 생겼습니다. 그녀는 기회가 된다면 더 많은 나라를 여행하고 경험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영어를 공부합니다. 사키 콘도는 효고현에서 유명한 고등학교에 우수한 성적으로 입학합니다. 고등학교에 입학한 후에도 그녀는 영어 실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합니다. 영어가 나오는 영화를 보고 잡지도 영어로 된 것만 읽습니다. 그녀의 영어 실력은 날이 갈수록 놀라운 속도로 향상되어 갔습니다. 대학에 들어간 사키 콘도는 방학이 되면 꼭 해외여행을 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외국 친구들도 사귀었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사키 콘도는 산다시의 한 부품 제조 공장에서 사무직으로 취직합니다. 회사 기숙사에 들어가면서 그녀는 처음으로 혼자만의 생활을 시작합니다. 쾌활하고 친절한 사키 콘도는 회사 동료들이 도움을 청하면 마다하지 않고 앞장서서 도움을 줬습니다. 게다가 영어까지 잘해 길을 가다가도 외국인이 말을 걸면 친절하게 대답을 해주고 외국인 친구들도 자주 초대해 파티를 열기도 했습니다. 사키 콘도의 주변인들은 모두 그녀를 좋아했습니다. 책임감이 강하고 사람들과도 허물없이 잘 지내던 사키 콘도가 연락도 하지 않고 결근하다니 사람들은 사키 콘도에게 틀림없이 무슨 일이 생긴 게 분명하다고 했습니다. 그녀의 라이프 스타일 자체가 워낙 단순했던지라 그녀에게 딱히 원한을 가질 만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경찰은 사키 콘도의 지인을 대상으로 단문조사를 벌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단서를 하나 얻죠. 사키 콘도가 사라진 2월 15일 목요일, 그녀는 친구들에게 미국인 남자친구를 만나러 간다고 말했다고 했습니다. 사키 콘도가 그 남자를 제이라고 불렀어요. 인터넷에서 만난 친구라고 했어요. 경찰은 평소 사키 콘도의 행동 반경을 파악해 사키 콘도가 갔을 만한 장소와 이동 경로에 설치된 CCTV 영상을 확보합니다. 경찰은 CCTV 영상을 확인해 가며 15일 저녁 퇴근 후 사키 콘도의 행방을 추적합니다. 친구들의 말대로 사키 콘도는 제이로 추정되는 한 남성을 만납니다. 2월 15일 저녁, 퇴근한 사키 콘도는 근처 JR 기차역으로 갑니다. 잠시 후 그녀는 오사카에 있는 모리노미야 역에서 내립니다. 자정 무렵 역 부근에 설치된 CCTV에
사키 콘도와 한 남성의 모습이 보입니다. 두 사람은 연인처럼 바짝 붙어서 다정하게 걷습니다. 사키 콘도와 남성은 역에서 그리 멀지 않은 한 민박집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후 사키 콘도의 모습은 보이지 않고 그녀와 함께 있었던 남성의 모습만 CCTV에 다시 나타납니다. 그는 혼자 민박집을 나왔습니다. CCTV 영상 속 남성은 큰 키의 마른 체형이었습니다. 그는 마치 자신의 정체를 감추려는 듯 머리에는 검정 비닐을 쓰고 얼굴은 흰색 마스크로 가리고 있어 남성의 얼굴을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검은색 바지와 신발을 신고 있었으며 이상할 만큼 큰 여행용 가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의 행동은 매우 수상쩍었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들어간 민박집은 3층짜리 오래된 아파트입니다. 아파트 외벽이 누런 것이 오랫동안 관리를 하지 않은 채 방치해둔 것 같아 보였습니다. 경찰은 서둘러 해당 민박집을 찾아갑니다. 경찰은 민박집 사장에게 투숙객 명단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해당 민박집은 에어비앤비에 등록은 되어 있었지만 숙박업 신고를 하지 않은 소위 야미 민박이라 불리는 무허가 민박집이었습니다. 일본에서는 숙박업을 하려면 정부로부터 간이 숙박업자 허가를 받거나 국가전략특구로 지정된 지역단체장들의 인정을 받아야 하는데 이 민박집은 이런 정식 절차를 밟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정식 허가를 받은 시설은 손님들의 신원이나 연락처, 여권 번호 등을 관리관청에 보고하게 되어 있지만 이곳은 그런 정식 숙박업체가 아니었기 때문에 따로 해당 남성의 신원을 확보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간단히 앱을 통해 예약하면 특별한 절차 없이 체크인할 수 있었기 때문에 민박집 사장 역시 그가 누구인지 그의 신상 정보를 몰랐습니다. 경찰은 크게 실망합니다. 경찰은 다시 CCTV를 돌려보며 용의자의 행방을 찾는 데 주력합니다. 당시 일본은 도시 전역에 충분한 CCTV 카메라가 설치돼 있어 용의자의 이동 정보를 확인하는 데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제2로 추정되는 의문의 남성이 있는 곳을 확인합니다. 사키 콘도는 민박집에 들어가는 모습이 CCTV에 포착된 것을 끝으로 행방이 묘연해지고 사키 콘도가 사라지고 며칠 후 의문의 남성은 오사카를 떠납니다. 그리고 오사카 민박집처럼 운영되는 야미 민박 몇 곳을 전전하다 현재 그는 나라시에 있었습니다. 사키 콘도가 사라지고 일주일 후 2018년 2월 22일 경찰은 나라시의 한 민박집에서 용의자를 체포합니다. 예부게니 베이락 1991년 출생, 당시 나이 26세. 그는 미국인 관광객입니다. 베이락이 바로 사키 콘도가 사라지기 전 만났던 의문의 남성 제이입니다. 베이락은 우크라이나 오데사에서 태어났습니다. 엄마는 우크라이나인이고 아빠는 불가리아인입니다. 아빠의 직업은 의사였습니다. 베이락이 어렸을 때 두 사람은 이혼합니다. 엄마 레지나는 SNS를 통해 새로운 남자를 만납니다. 그는 미국인 출신의 엔지니어 데이시였습니다. 데이시는 레지나에게 첫눈에 반합니다. 그는 우크라이나까지 가서 직접 레지나와 그녀의 아들 베이락을 미국 텍사스로 데려옵니다. 레지나는 데이시와 재혼합니다. 당시 9살이었던 베이락은 이렇게 미국 국적을 취득하게 됩니다. 새아빠 데이시는 베이락을 친아들처럼 보살폈습니다. 하지만 베이락은 데이시와 가까워질 생각이 조금도 없었습니다. 베이락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마마보이였습니다. 베이락은 친구도 없었고 오직 엄마 레지나하고만 이야기했습니다. 데이시가 베이락과 가까워지려고 농담도 하고 장난도 치며 다가갔지만 그가 무슨 행동을 하고 무슨 말을 해도 베이락은 아무 반응도 하지 않았습니다. 베이락의 엄마 레지나는 결혼해서 미국 국적을 취득한 뒤 간호사 자격증을 따기 위해 열심히 공부합니다. 몇 년간의 노력 끝에 그녀는 마침내 꿈을 이룹니다. 기뻐하는 레지나를 보며 남편 데이시도 기뻐하며 진심으로 축하해 줍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레지나는 아들 베이락과 함께 데이시의 곁을 떠납니다. 데이시는 갑자기 사라진 레지나를 찾기 위해 백방으로 수소문하지만 그녀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데이시는 슬픔에 빠집니다. 그러던 어느 날 데이시는 그토록 기다리던 레지나로부터 한 통의 편지를 받습니다. 레지나로부터 편지가 오자 데이시는 무척 기뻤습니다. 그런데 그의 생각과 달리 편지는 그리움을 말하고 사랑을 속삭이는 편지가 아닌 이혼을 요구하는 편지였습니다. 사실 레지나는
데이시를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단순히 미국 국적을 얻기 위해 그를 이용한 거였죠. 레지나는 데이시와 살던 텍사스 집을 떠나 아들을 데리고 뉴욕, 롱아일랜드로 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간호사로 취업에 성공합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레지나는 또 다른 남성을 만나 사랑에 빠집니다. 그녀는 그와 결혼 준비를 하던 중 데이시와의 혼인 관계가 정리되지 않아 자신이 아직 데이시의 법적 아내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데이시에게 편지를 보내 이혼을 요구한 겁니다. 편지를 다 읽은 데이시는 자기가 이용당했다는 사실에 화가 났지만 지금이라도 레지나의 실체를 알고 이런 여자와 함께하고 있지 않음에 안도하며 흔쾌히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습니다. 이혼에 성공한 레지나는 새로운 남자친구와 결혼해 꿈에 그리던 행복한 생활을 시작합니다. 2007년 베이락은 뉴욕주에 있는 윌리엄 플로이드 고등학교에 들어갑니다. 졸업 후 그는 미 공군에 입대하죠. 규정에 따라 그는 4년을 복무해야 하지만 무슨 이유에선지 11개월만 복무하고 롱아일랜드 집으로 돌아옵니다. 집에 있는 동안 베이락은 일본 문화에 푹 빠집니다. 정확히는 일본 여성에게 푹 빠졌죠. 그는 자주 일본으로 여행을 갔습니다. 이미 10번도 넘게 일본을 다녀왔죠. 그가 일본에 가는 목적은 단 하나, 일본 여성들을 만나는 것이었죠. 베이락은 일본 여성은 다 순종적이고 상냥하며 얌전하다는 편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의 친구는 베이락이 일본 여성에게 병적인 집착을 가지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좀 애가 이상했어요. 일본 여자에 대한 이상한 환상 같은 걸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러다 하루는 자기는 일본 여자랑 꼭 결혼할 거라고 하더라고요. 2018년 1월 말, 베이락은 90일 관광 비자를 발급받고 일본으로 떠납니다. 이번에는 일본에 꽤 오래 묵을 생각입니다. 경찰은 베이락이 평소에 일본 여성에게 병적인 집착을 보였던 점으로 볼 때 그가 사키 콘도에게 일부러 접근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둡니다. 그러나 베이락은 자신의 혐의를 일체 부인합니다. 베이락은 사키 콘도가 현재 어디에 있고 어떤 상황에 처했는지 아는 게 없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경찰은 그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베이락과 사키 콘도가 함께 들어갔던 민박집을 압수수색합니다. 사키 콘도는 민박집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물건도 보이지 않았죠. 육안으로는 혈흔 자국 등 기타 범죄의 흔적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방 안에서 사람이 사라지다니. 경찰은 CCTV 화면에서 베이락이 큰 여행용 가방을 가지고 민박집을 나왔던 일을 떠올립니다. 어쩌면 사키 콘도는 이미 살해당했을지도 모릅니다. 이틀 동안 경찰은 용의자 베이락이 머물렀던 민박집들을 모두 수색합니다. 그러다 오사카에 있는 한 민박집에서 중요한 단서를 발견합니다. 그 민박집은 역에서 도보로 6, 7분 정도 되는 거리에 있었습니다. 외벽은 회색으로 칠해져 있었고 건물은 아직 공사 중이었습니다. 이 민박집 역시 허가받지 않은 야미 민박이었습니다. 이 민박집은 하루 숙박비가 2,030엔, 우리 돈으로 약 18,000원밖에 하지 않는 저렴한 곳이었습니다. 싼 가격 때문인지 일용직 노동자들이 주로 묵고 있었습니다. 민박집 사장은 베이락을 기억했습니다. 며칠 전 잘생긴 외국인이 하룻밤 묵었어요. 그는 큰 여행용 가방을 끌고 왔는데 외국인 관광객이 이런 민박집을 오다니 좀 이상했죠. 근데 그가 떠나고 그가 묵었던 방에서 썩은 냄새가 진동하더라고요. 방에 가까이 갈수록 냄새가 더 심해졌어요. 안 그래도 경찰에 막 신고할 참이었어요. 경찰은 방 안으로 들어갑니다. 방 안은 약 2평 정도로 한 사람이 겨우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매우 작았습니다. 경찰은 방 안에서 나는 썩은 악취에 얼굴을 찡그립니다. 방 한가운데에는 여행용 가방이 버려져 있었습니다. 경찰 한 명이 조심스레 다가가 가방을 열어봅니다. 으아! 경찰은 가방 안의 끔찍한 모습에 너무 놀라 뒤로 자빠집니다. 가방 안에는 사람 머리가 들어 있었습니다. DNA 대조 결과 약 열흘 전에 사라진 사키콘도였습니다. 완벽한 증거 앞에 베이락은 결국 자신의 범행을 인정합니다. 하지만 그는 내내 고의가 아니라 우연히 일어난 사고였음을 몇 번이나 강조합니다. 베이락은 평소 말수가 적고 내성적이었지만 SNS에서는 그와는 전혀 다른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사건이 일어나고 모든 계정을 삭제했지만 일본 경찰은 곧 그의 계정을 복원해 그간의 행적을 조사합니다. 그 안에는 그의 추악한 이중 생활이 그대로 들어 있었습니다. 베이락은 틴더라는 세계적으로도 아주 유명한 데이팅 앱을 주로 사용했습니다. 틴더는 화면에 표시되는 상대방이 마음에 들면 오른쪽으로 밀어서 선택하고, 그렇지 않으면 왼쪽으로 밀어서 거절하는 매우 간단한 방식으로 자기 취향에 맞는 이성과 매칭이 가능한 앱입니다. 만약 상대도 나를 마음에 들어 하면 채팅방을 만들어 대화도 나눌 수 있었습니다. 베이락은 외모에 자신이 없었는지 프로필에 실제 자기 사진을 올리지 않았습니다. 베이락은 틴더를 통해 사기콘도 외에도 10명 가까운 일본 여성을 만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베이락은 온라인 채팅에만 만족하지 않고 상대 여성을 꼬드겨 꼭 오프라인 만남을 가졌습니다. 그렇게 그는 많은 일본 여성과 함께 밤을 보냅니다. 2018년 1월 말, 일본 관광 비자를 발급받은 베이락은 일본으로 여행을 떠납니다. 베이락은 일부러 무허가 민박 시설인 야미 민박만 골라다니며 일본 여성들을 만납니다. 2월 12일, 베이락은 오사카에 있는 한 민박집에서 묵게 됩니다. 그는 습관처럼 데이팅 앱 틴더를 켭니다. 그리고 청순한 외모에 일본인 여성과 매칭이 됩니다. 베이락은 이 여성이 마음에 쏙 들었습니다. 이 여성이 바로 사키콘도입니다. 사키콘도는 영어도 유창해 두 사람 사이의 의사소통에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사키콘도 역시 말이 잘 통하는 베이락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 연락처를 주고받습니다. 며칠 뒤 베이락이 사키콘도를 만나기 위해 그녀가 있는 곳으로 오겠다고 말합니다. 오사카에서 사키콘도가 사는 산다시는 약 50km 떨어져 있습니다. JR을 타고도 1시간 이상 걸립니다. 사키콘도는 아직 서로에 대해 잘 모르기 때문에 오프라인 만남을 갖는 건 너무 이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녀는 일이 바쁘다며 만남을 거절합니다. 그러나 베이락은 막무가내였습니다. 베이락은 이미 사키콘도의 집과 회사 주소를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집요하게 자기를 만나주지 않으면 집과 회사로 찾아가겠다고 협박합니다. 사키콘도는 고민 끝에 2월 15일 목요일 회사 일이 끝나고 자기가 오사카로 가겠다고 말합니다. 2월 15일 목요일 사키콘도는 퇴근 후 JR을 타고 모리노미야 역으로 갑니다. 베이락은 근처에서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사키콘도는 프로필 사진과 너무 다른 베이락의 모습에 크게 당황합니다. 하지만 친절한 그의 모습에 이내 경계심을 풀죠. 서로가 마음에 들었던 걸까요?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두 사람은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리고 사키콘도와 베이락은 베이락이 묵고 있는 민박집으로 향합니다. 사키콘도는 내일 출근을 해야 했기 때문에 그리 오래 머물 생각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도 몰랐을 겁니다. 지금 그를 따라 이곳으로 들어가면 다시는 나올 수 없다는 사실을요. 경찰 조사 결과 베이락은 이미 이 민박집에서만 4~5명의 일본 여성과 데이트를 즐겼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그녀들은 모두 무사했습니다. 사키콘도가 유일한 피해자였죠. 지금은 사키콘도의 몸을 찾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며칠 동안에 걸친 조사 끝에 베이락은 그녀의 신체를 잘라 버렸다고 자백합니다. 하지만 사건 당일 밤 민박집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서는 굳게 입을 다문 채 침묵했습니다. 베이락이 알려준 대로 오사카 경찰은 민박집 부근 숲속을 샅샅이 수색합니다. 경찰은 인적이 드문 외진 곳에서 땅을 판 흔적을 발견하고 그 일대를 정밀 수색하던 중 유기된 사키콘도의 두 팔을 찾아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서 몸통을 발견합니다. 같은 날 다른 수색팀은 교토에 있는 대나무 숲에서 두 다리를 발견합니다. 늘 밝고 상냥했던 사키콘도가 이렇게 비참하게 세상을 떠나다니 사키콘도의 가족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부검이에 따르면 사키콘도의 사이는 질식사입니다. 하지만 베이락이 끝까지 사건 당일 밤에 있었던 일에 대해 진술을 거부했기 때문에 그녀가 어떻게 세상을 떠나게 됐는지 자세히 알 방법이 없습니다. 그는 뭔가 매우 두려운 듯 같은 말만 반복했습니다. 절대 일부러 그런 게 아니에요. 사고였어요. 진짜 사고였다고요. 경찰은 사건 당일을 이렇게 추측합니다. 사키콘도가 내일 출근해야 한다며 일찍 집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하자 베이락이 화를 냅니다. 두 사람 사이에 실랑이가 벌어지고 서로 몸싸움을 벌이는 과정에서 베이락이 실수로 그녀를 죽입니다. 잠시 후
냉정을 되찾은 베이락은 자신의 범행을 숨기기 위해 사기콘도의 휴대전화 전원을 꺼버립니다. 그리고 자신과 사기콘도의 관계를 숨기기 위해 자신의 SNS 계정을 삭제하고 시신을 처리하는 여러 가지 방법을 인터넷으로 검색합니다. 2018년 2월 16일, 베이락은 큰 여행용 가방을 가지고 민박집을 떠납니다. 그는 지난밤 검색했던 내용들을 떠올리며 톱 한 자루와 탈취제를 삽니다. 그리고 일용직 노동자들이 주로 머무는 야미 민박을 잡아 그곳에서 조용히 사키콘도를 자릅니다. 베이락은 며칠에 걸쳐 오사카와 교토에 있는 산을 오가며 사키콘도의 신체를 유기합니다. 베이락은 악취가 퍼져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 방 안에 많은 양의 탈취제를 놓아두지만 모두 헛일이었습니다. 탈취제 정도로 냄새를 감출 수 없었습니다. 경찰이 민박집에 도착하자 민박집 주인은 안 그래도 악취 때문에 경찰에 신고하려고 할 참이었다고 말하죠. 그는 이런 엄청난 범행을 저지른 후에도 일본을 벗어날 생각이 전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체포 당시 그는 나라시의 한 민박집에 묵고 있었습니다. 만약 그가 도망치려고 마음먹었다면 도망칠 시간이 충분했는데 그는 왜 도망치지 않고 계속 일본에 있었던 걸까요? 안타깝게도 우리는 그 이유를 알 수 없습니다. 베이락이 입을 꼭 닫고 아무 말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죠. 딸의 소식을 듣고 태국에 있던 사기콘도의 아빠는 바로 일본으로 달려옵니다. 사기콘도의 아빠는 일본에 머물며 일본 법원이 베이락에게 엄중한 처벌을 내리기를 바랬습니다. 사건 발생 1년 후 2019년 해당 사건에 대한 재판이 열립니다. 경찰은 베이락이 고의로 살인을 저질렀다는 걸 입증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본 검찰은 베이락을 과실치사와 시체 유기 2가지 혐의로 기소합니다. 법정에선 베이락은 매우 초췌해 보였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변명을 늘어놓습니다. 사키콘도의 가족에게 너무 미안해요. 하지만 절대 고의가 아니었어요. 전 그녀를 죽일 생각이 없었어요. 그저 사고였어요. 하지만 그의 말을 곧이곧대로 믿기는 힘들어 보입니다. 고의가 아니었다고 하기엔 범행 후 그가 보인 행동은 자기 죄를 반성하는 사람의 모습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먼저 그는 자수를 하지 않았고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SNS 계정을 삭제하고 사기콘도를 여러 조각으로 잘라 숲속에 유기하는 치밀함을 보였습니다. 일본 사람들은 당연히 그가 법정 최고형을 받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2019년 1월 재판부는 베이락에게 유죄를 판결하고 유기징역 8년형을 선고합니다. 이 판결에 많은 일본인들은 분노했습니다. 사키콘도의 가족은 절망했습니다. 그들은 베이락이 지은 죄에 비해 형량이 너무 가볍다고 생각했습니다. 사건 당일 밤 사키콘도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그녀가 어떻게 세상을 떠나게 됐는지 어느 것 하나 제대로 밝히지 못한 채 재판은 이렇게 끝이 나버립니다. 사키콘도의 가족은 딸이 왜 목숨을 잃었는지 그 이유를 영영 알 수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베이락은 끝까지 침묵을 지키며 그날의 진실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는 사키콘도의 가족에게 그날의 진실을 밝히며 자기 죄를 비는 최소한의 행동도 하지 않았죠. 베이락의 형기는 이미 절반이 지났습니다. 조금만 있으면 그는 자유를 얻게 될 겁니다. 부디 그에게 신의 심판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